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며 1차전 파리홈에서 1대3, 2차전 빌라홈에서 3대2, 합계 스코어 4대5를 거두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클럽을 칭찬하곤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반대로 4강으로 올라가는 PSG보단 떨어진 빌라에 대한 칭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졌지만 아주 잘 싸웠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8강까지 올라온 거다 등등의 칭찬으로 말이죠. 어느 대회에서든 떨어졌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왜 대부분의 팬들이 아스톤빌라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줬을까요? 1차전 패배. 8강전 첫 발을 들인 곳은 모든 팀들이 힘들어한다는 파리의 홈, 파리크 대 프랑스 원정이었습니다. 빌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어떻게든 점수는 못 내지만 덜 주자는 식으로 라인을 잘 유지시킬 베스트 멤버 디뉴, 토레스, 콘사, 캐시를 넣었으며 중앙에는 폼 좋았던 아센시오를 제외하고 좋은 수비 능력치를 보유하고 수비 사이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틸레만스, 카마라, 맥긴을 넣었습니다. 전방에는 다시 폼이 내려가고 있으며 수비 기여도도 영 별로인 와킨스를 빼버리고 좌측과 중앙을 스위칭할 수 있는 수비 기여도도 꽤 있는 레시포드를 넣어 낮은 위치에서 수비 성공 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할 기회를 잡아보려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빌라는 곧바로 수비 대응을 갖췄고 파리는 전방에 배치된 3명의 스피드 드리블러와 이번 시즌 제일 강력하다는 3명의 미드필더로 빌라의 수비벽을 거세게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공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경기장의 4분의 3 지점에서는 4-3-3 대응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 4분의 2 지점에는 4-4-2 지역 방어, 그보다 아래 지점에서는 6-4-0 수비로 완전히 틀어막는 유연한 수비 전술을 사용했기에 PSG는 쉽사리 득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수비 끝에 득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PSG는 수비도 견고했는데 전방에 있는 3명의 톱 자원들도 수비를 하기 때문에 공을 들고 측면으로 돌파하려는 빌라 선수한테 풀백 1명, 미들진 1명, 톱 1명 이렇게 삼각형 대형으로 붙어 수비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G의 전방에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전반 33분에 빌라 진영에서 흘러나온 루즈볼을 멘데스가 처리하려고 했다가 맥긴의 압박에 못 이겨 공을 내주었고 그렇게 시작된 역습으로 빌라가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PSG를 어떻게 뚫었는지 다시 보자면 맥긴의 압박이 있기 전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빌라 진영에서 흘러나온 루즈볼 근처에 비티냐가 있었기도 하고 멘데스가 공과 정면에 있었기에 흐비차가 따로 수비하러 내려오지 않고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가 맥긴의 한 방으로 다 뚫려버린 결과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안일했던 수비 때문에 실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PSG는 더욱 더 빌라를 몰아세웠습니다. 빌라의 좌우 풀백들을 앞뒤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며 라인을 슬슬 흔들었고 그러다 틈이 보였다 하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거나 그런 움직임만으로 빌라 풀백들을 중앙으로 몰며 체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결국 약해진 빌라의 측면 지역에서 PSG는 수비하는 공격수 모건 로저스를 제치고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실점은 지나치게 빌라가 중앙 쪽으로 공간을 열어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수비수가 아니었던 로저스는 뚫릴 확률이 높았을 테니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는데 캐시는 센터백 옆에 바짝, 틸레만스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아무도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점골은 개인적으로 근처에 있던 틸레만스가 견제한 뒤 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두회 쪽으로 블록을 쌓아 슛각을 좁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전반전은 끝나고 에메리는 2차전에 최고의 베스트 멤버를 꾸려야 했기에 옐로카드를 한 장 받은 매티캐시를 보호해주기 위해 빼주고 디사시를 넣었습니다. 이 교체는 앞으로 남은 경기 시간에서 아주 최악의 교체가 됩니다. 후반 47분쯤 흐비차가 디사시를 상대로 발재간을 부리며 뚫을 수 있을지 간을 봤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니 디사시가 못 따라온다는 걸 바로 인지했고 1분 뒤인 후반 48분에 디사시를 뚫고 니어포스트로 바로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 실점 이후 디사시는 우리 진영에서 패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상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과 사익 공간을 다 내어주면서 오른쪽 균형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PSG에게 절실히 드러냈습니다. 후반 90분이 훌쩍 넘기고 추가 시간 3분 중 1분 때에 미들진과 수비진의 간격이 넓어진 틈을 타 PSG는 라인을 타고 있던 누누 멘데스한테 패스를 찔러주고 그걸 받은 멘데스는 한 번 접어 콘사를 제친 다음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도 많이 약해져 있는 오른쪽을 공략해서 넣은 골이었습니다.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었는데 키패스의 히트맵은 전반전 좌우 다 골고루 키패스가 성공되었다고 하면 후반전에는 노골적으로 빌라의 오른쪽에서 이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 및 실패 수치로도 전반전엔 빌라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수치가 많이 표시되었지만 후반전에는 빌라 오른쪽에서 다수의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캐시가 옐로카드를 받았기도 하고 흡이차가 드리블 치는 게 너무 빡세니 그냥 디사시가 들어가서 몸으로 압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차전 스코어 1대3으로 패배, 아스톤빌라는 4강 진출 확률이 8.5%가 되면서 다음 2차전 빌라파크의 기적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파크의 기적? 1대3으로 뒤처진 빌라는 PSG 원정에서와 다르게 빌라파크에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PSG가 수비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입장 전부터 펼쳐져 있는 빌라파크 정문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사자 그리고 This is 빌라파크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고급스러운 티포와 열렬한 응원을 보고 들으며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파리 원정과는 다르게 바로 PSG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완전 달라진 모습에 PSG는 당황해서 그런지 1차전에 비해 생각 외로 턴오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패도 없던 PSG는 빌라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수비 후 역습을 통해 공격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두 골을 먼저 넣으며 총합 스코어 1대5 전반 30분 만에 승부를 결정짓는 듯 했습니다. 두 번의 득점이 모두 다 PSG의 풀백의 활약으로 터진 골들이었습니다. 에메리는 PSG의 풀백들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고 1차전에 5백에서 최대 6백을 쓰며 막았는데 이번 2차전에서는 벌어진 스코어를 따라가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최대한으로 4팩을 맞춰서 수비 라인을 형성했지만 PSG의 풀백들을 막기엔 역부족했습니다. PSG는 이렇게 두 골 이상 차이 나는 경기는 56경기째 연속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PSG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파크가 어느 곳입니까? 항상 힘들었던 경기도 굶주린 사자처럼 상대를 물어 뜯어서라도 승리를 가져온 곳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했던 빌라파크에 틸레만스의 추격골이 터지면서부터 엄청난 덩치를 가진 PSG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는 PSG 진영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3명 정도가 항상 붙어 있었고 PSG가 라인을 내려 빌드업 전개하려고 할 때도 선수들이 고강도의 압박을 통해 PSG 진영 내에서 공을 탈취하며 기회를 점차 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후반 53분 맥긴이 빌라 진영에서부터 PSG의 파이널 서드까지 공을 몰고 올라가 벼락같은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며 2대2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득점은 빌라가 중앙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계속 시도했었는데 1차전에서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을 보고 꾸준히 중앙만 공격한 것이 아주 큰 덕을 본 득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맥긴이 중앙으로만 뛰었는데도 PSG 선수들이 큰 압박을 하지 않았고 그런 틈을 타 득점을 올렸다는 점에서 PSG의 중앙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챔피언스리그 4강의 불씨가 더욱 크게 피어올랐고 맥긴의 득점으로 흥이 가시기도 전에 총합 스코어 1점 차로 만드는 콘사의 골이 기적과 같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담당했던 레시포드가 찬 공이 튕겨져 나오며 다시 레시포드가 공을 잡았는데 순식간에 달려오는 수비 한 명을 레시포드는 제친 다음 블록치고 있는 수비도 뚫어내며 빈 공간에 있는 콘사에게 컵백으로 공을 내줬고 콘사는 니어포스트로 공을 강하게 차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정말 승리에 굶주린 아스톤빌라를 PSG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정규시간 32분 이 정도의 분위기에 이 정도의 여유시간이면 충분히 1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메리는 득점을 더 뽑아내기 위해 수비를 지원했거나 체력이 없는 선수를 빼고 공격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후 후반 60분에 틸레만스의 헤더, 69분 아센시오와 골키퍼의 1대1 찬스, 70분에 콘사의 헤더 등등 여러 득점에 가까운 상황으로 PSG에 숨통을 조이며 교체 전술이 거진 신의 한 수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PSG에는 리버풀을 막았던 최종 수비수인 돈나룸마가 모든 득점 상황을 막아버렸고 그렇게 빌라는 추가 득점 없이 후반 추가 시간 3분까지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빌라는 2명의 선수만 후방에 배치가 되고 모두 PSG 진영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센 압박으로 더욱더 밀어붙이는 중에 추가 시간 28초를 남겼을 때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캐시가 오른쪽 측면에서 힘이 많이 빠진 흡이차를 이겨내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 공은 침투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닌 그 뒤에 배치가 된 마트센한테 갔고, 마트센은 아주 정확하게 발리를 때리며 공을 골대 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빌라 팬들은 이건 득점이다라고 직감을 했었는데, 하지만 하필 포지션을 절묘하게 잘 잡고 있었던 파초가 마트센의 발리를 막아내며 빌라 팬들의 직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총합 스코어 4대5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던 빌라의 밤,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저물어 갔지만 이 밤은 축구 팬들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챔스 성장통. 빌라의 밤은 이렇게 졌지만 다음 챔피언스 리그에도 다시 승선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이 있고 밝은 빌라의 아침이 뜨고 있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빌라는 챔피언십에서 로더럼과 브리스톨 시티를 상대로 연승을 거둔 뒤 볼튼 원정을 준비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에메리가 자신의 우승 후보로 지목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이 33분이었기에 까딱했으면 총합 스코어 6대5로 대역전극을 펼쳤을 수도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팀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의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인해 또는 돈나룸마의 미친 선방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그간 엄청난 성장을 이루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빌라가 플레이오프 1등을 잠시라도 찍어보고 그리고 토너먼트 8강까지 올라온 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온 빌라는 이번 8강 탈락을 통해 또 한 번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8강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 선수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해봤고 다음 챔피언스 리그도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뼈아픈 성장통을 얻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시작으로 챔피언스 리그 여정을 시작한 아스톤빌라는 열렬했던 이번 밤을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2차전인 빌라파크에서 입장 노래인 챔피언스 리그 입장 음악이 나오지 않고 유로파 리그 입장 음악이 나왔었는데 이 유로파 음악 덕에 파리를 2차전에서 이긴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